중국 경제 녹록치 않죠. 중국은 붕괴되거나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노동과 자본이라는 양적 성장에서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는 그런 단계, 그 질적 성장이지. 하루에 이 스마트폰 얼마나 보시나요? 저도 틈틈이 SNS도 하고 뉴스를 확인하곤 합니다. 요즘 눈에 띄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경기 둔화, 중국 붕괴론인데요. 정말 중국 시장은 끝난 걸까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공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에 달합니다. 한쪽은 꺼진 불, 다른 한쪽은 여전히 뜨거운 불판. 과연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기회일까요? 위험일까요? 한중수교 33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기회의 중국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첫 여정은 활력 넘치는 소비 현장, 해시태그로 뜨겁게 달구어진 중국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지금 중국 소비 시장을 움직이는 엔진은 바로 SNS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중국의 SNS 이용자는 이미 1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평균 하루 4시간 이상 SNS에 머무는 이들의 작은 공유 하나가 중국 경제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있죠. 지금 중국 대륙은 특별한 미식 열풍으로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은 기차역에서부터 느껴지는데요. 객차 안에서부터 그 특별한 문화와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为了营造旅客能在列车就能感受淄博烧烤的文化和氛围，我们在列车今天首发的列车两端设置了监视牌。 레일을 따라 달리는 이 열차는 매 주말 미식 순례길이 됩니다. 선로 끝에서 기다리는 건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바비큐 열풍이죠. 淄博烧烤火厨圈会享淄博消费券，它又来了！现在满200减50，满300减100，包括牧羊村在内有200多家门店都可以使用哦。 2023년 중국의 작은 도시 쯔보는 SNS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잘 익은 양꼬치를 밀전병에 싸먹는 쯔보 바비큐 먹기 인증 덕분이었죠. 河北的、山西的，就全来自全国各地，很多很多。现在不是星期六、星期天是，现在就我感觉都差不多，因为我都每天备好肉之后卖完我就不卖了，就卖完了就没有说是几点下班，营业到几点了，就是。 온라인을 타고 번진 쯔보 바비큐의 인기는 누적 53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곧 지역 경제에 놀라운 활력을 불어넣는 변화로 이어졌죠. 淄博 바비큐를 예로 들면 이 현상이 지역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관광 수입이 300억 위안을 넘었고 10만 명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또한 바비큐 열풍으로 인해서 농업, 축사업부터 가공, 물류, 숙박, 외식업까지 관련 산업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띄었습니다. 쯔보는 지금 바비큐 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淄博烧烤万万利来！
이번에는 도시의 특별한 이미지로 이슈가 된 곳을 찾아가 볼까요? 바로 해시태그 사이버펑크로 불리는 충칭입니다. 과거 충칭은 험한 산과 짙은 안개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죠. 눈부신 라플스 시티. 빌딩을 뚫고 지나가는 경전철. 그리고 5층 높이 20개가 넘는 길들이 얽힌 복잡한 인터체인지까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듯한 이 야경은 정말 놀라운 볼거리입니다. SNS 인증샷 명소로도 최고죠. 2025년 국경절 기간 8일 연휴 동안 2,700만 명 이상 방문, 소비액 196억 1,400만 위안이나 됩니다. 충칭은 이제 명실상부 중국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SNS가 불러온 바이럴 열풍은 관광객을 모으고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의 일상 소비 자체가 전부 라이브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구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체가 이것이 거대한 소비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SNS 또 라방 뭐 이런 데서 정말로 스타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然后呢，那个氨基酸呀、糖胺呐，然后 pH 啊。 즉석 시연, 실시간 채팅 참여. 중국에서 라이브 커머스는 단 3초 만에 16,000여 개가 동나는 그야말로 중국식 리테일 쇼타임입니다. 2019년 610억 달러였던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불과 4년 만에 무려 11배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지갑에 현금이 있으면 외국인, 현금이 없으면 중국인. 그래서 큰 소비 패턴이 이제 그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서방 세계에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방면의 온라인 속에서의 마케팅 구매 행위는 전 세계 어디보다도 이제 많이 발전을 했고, 이것은 IT 혁명, 4차 산업혁명, 마케팅에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신세계가 벌어진 거죠. 방송을 보며 질문하고 스캔 한 번으로 결제, 배송까지. 중국 소비자에겐 보는 순간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구독하는 컨텐츠, 구독하는 채널이 있죠. 예를 들면 이 왕홍이 브이로그,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왕홍이다. 그러면 이분이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이분이 체험하는 그 모든 것을 팬들도 똑같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분이 마시는 물 한 병조차도 똑같이 구매를 합니다. 이런 모바일 소비가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덕분인데요. 중국 인구 10명 중 9명이 휴대폰으로 결제를 합니다. 扫码或者是被扫码也都是可以让用户直接扫码就可以支付，完全不需要做任何的这个交流。然后同时我们也提供了这个全球有礼这样子的优惠，然后用户看到码之后也会主动去扫、主动去领，完全不需要让店员去做任何的解释。对于他们来说，让用户买到便宜的东西，然后获得优惠，然后同时又不用加深店员的这个沟通成本，他们觉得就是一个非常好的经营和用户的支付方式。 심지어 중국의 60대 이상도 모바일 결제가 늘며 현금 없는 사회는 세대의 벽마저 허물고 있죠. 微信支付这么多年一直在做产品的迭代和创新，边远山区都是可以用到微信支付的。然后我们还提供了一些行业解决方案，比如说扫码点餐啊，或者是这个提前预购啊，还有就是这个刷掌支付等等。然后在用户方面，我们一直在提升这个用户的体验，然后让用户用得更简单，然后更方便。 SNS 바이럴, 라이브 커머스, 모바일 결제. 이 세 박자가 도시의 상권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SNS는 지금 이 순간에도 10억 개의 좋아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텐수이 마라탕, 쯔보의 바베큐, 사이버펑크 충칭. 이 세 도시가 보여준 건 컨텐츠가 소비가 도시를 움직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바일로 소통하는 SNS를 적극 활용하면서 말이죠. 맛있다, 멋있다에서 시작한 SNS 해시태그에서 만든 열기는 중국의 브랜드와 산업 전반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몇 해 전부터 중국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해시태그 국조가 그것인데요. 그렇다면 중국 MZ세대가 국산 브랜드를 사랑하게 된 비결,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도 선택하게 된 현지화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요즘 중국의 젊은 세대들의 쇼핑 트렌드를 표현하는 키워드이자 해시태그 중 하나가 바로 국조입니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MZ들은 그래서 이제 MZ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게 애플 핸드폰을 우리가 만드는데 우리 핸드폰의 실력이 애플보다 못한 게 뭔데? 우리 운동화가 나이키보다 못한 게 뭐냐? 이제 이러면서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자긍심이 훅 올라온 겁니다. 실제 소비자 트렌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MZ 세대의 80% 이상이 국조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像以前的话呢，我们可能偏向使用一些进口的产品，因为感觉他们的品牌都非常的高端。但是现在的话呢，考虑到性价比，可能国内的产品就比较更适合我们。 2017년 첫 매장을 열었던 이 차 브랜드는 단 8년 만에 매장을 6,440개로 키웠고 심지어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데요. 이 원동력에는 경극을 모티브로 한 로고와 중국풍의 포장, 그리고 인테리어를 비롯한 국조 마케팅이 있었습니다. 它究竟有什么魔力，征服了这么多男女老少的嘴？ 霸王茶姬，你找到伯牙绝学是你的福气。 국조 열풍은 우연이 아닙니다. 길을 닦는 것은 정책, 그 길을 완성하는 건 소비의 발걸음입니다. 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近日印发了提振消费专项行动方案，按照以增收减负提升消费能力，以高质量供给创造有效需求，以优化消费环境增强消费意愿的政策思路，提出了8部分30条政策举措，前7部分部署具体实施的7大行动。 包括需求端的城乡居民增收促进行动、消费能力保障支持行动、供给端的服务消费提质惠民行动、大宗消费更新升级行动、消费品质提升行动，以及外部环境端的消费环境改善提升行动、限制措施情理优化行动等。 중국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또 다른 국조 브랜드, 중국식 패스트푸드 가게인데요. 중국의 맛으로 중국 문화를 말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답니다. 마파두부, 홍소육, 마라 닭다리와 같은 중국식 속재료와 매장에서 직접 구운 수제 번으로 만든 햄버거가 메인 메뉴입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212만 세트를 팔아치우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매출이 7,400만 위안, 한화로 무려 140억 원에 달했습니다. 맛의 혁신과 전통 감성을 담은 패키지가 중국 MZ세대의 국조 인증샷 욕구를 자극하며 구매 순간을 문화체험으로 바꿔놓습니다. 최근 중국 소비 흐름을 보면 이제는 1선 도시만 주목할 게 아니라 3, 4순 도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위 도시에서도 소비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특히 레저나 문화 같은 질적인 소비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필품 소비에서 벗어나서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은 중국 내수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운동화에 국조 두 글자가 더해지면 세계 강자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갑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소비하는 거를 제가 중국 오가면서 느낀 점은 약간 문화 가치가 있는, 그리고 구어차오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구어차오는 뭐냐면 한국 젊은 친구들은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중국 우리 것만의 좋은 것,
우리나라에서 만든 좋은 물건 이런 말들이 이제 유행하는 이유는 고어차오라는 그 자부심을 좀 젊은 층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2023년 중국의 토종 브랜드 A사는 2년 연속 글로벌 브랜드 N사를 앞질렀습니다. 2024년에는 다양한 국조 컬렉션을 선보이며 연 매출이 13.6% 성장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스포츠 브랜드는 글로벌 브랜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브랜드가 넘어야 할 새 챔피언으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의 되게 오래된 건물, 그런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이제 중화스러운 그 컬러를 지닌 그런 카페. 예를 들면 예전 베이징의 건물 그대로를 약간 개조해서 만든 카페라든지, 이제 중국은 용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캐릭터를 좋아하다 보니 용이라든지 봉황 이런 캐릭터를 활용한 카페, 이런 문화가 좀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적 가치를 소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조가 화제를 모으는 동안 꾸준한 현지화로 성과를 쌓아온 기업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제과 브랜드 오사. 1995년 베이징 인근 작은 공장에서 출발해 29년 만에 중국 전역 6개의 생산 기지를 세우며 중국 속 한국 브랜드로 성장했는데요. 중국에서만 올리는 매출은 1조 2,700억 원. 그 규모는 해외 전체 매출의 63%에 달합니다. 이러한 성공은 중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깊이 이해한 감정적 브랜딩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이던 초코파이 패키지는 중국인이 선호하는 붉은색으로 바뀌었고, 한국의 정은 공자의 인으로 재해석되었죠. 또한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마라 새우맛, 두리안맛, 수박맛 등 다채로운 중국 전용 라인업을 선보이며 현지 문화와 소비자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게다가 오사는 함께 사는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스촨 대지진, 폭우 피해 등 재난 현장에 구호 물품을 보내고 농촌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죠. 한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함께 자란 한 과자 브랜드. 이제 그 맛은 두 나라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잇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오리온은 가격 경쟁 대신 감정과 문화로 승부했습니다. 좋은 친구라는 이름처럼 중국의 삶 속으로 브랜드를 녹여냈죠. 이런 감정형 현지화 전략이 중국 소비자에게 신뢰를 만드는 핵심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덴마크의 글로벌 큐브 브랜드 엘사도 메이드 포 차이나 전략으로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진화 중입니다. 2016년 저장성에 공장을 세워 중국에서 제작하기 시작한 뒤 2019년부터는 매년 춘절, 단오, 중추절 전통 세트를 선보이며 현지화 전략을 더욱 공고히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손오공을 재해석한 시리즈는 중국 IP를 현대적 테마로 재창조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글로벌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엘사는 전 세계 1000여 개 매장 중 400여 개를 중국에 두고 있으며 현지 체험형 장난감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조 브랜드가 자존감을 높이고 글로벌 브랜드는 맞춤형 혁신으로 응답하는 지금, 우리는 중국 시장의 현지화 2.0이라는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제품 하면 가성비, 즉 저렴한 가격이 가장 먼저 떠올랐죠. 그런데 지금의 중국 소비자는 자국 브랜드를 자랑스럽게 입고 마시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 흐름이 바뀐 데에는 중국의 소비 수준을 끌어올리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움직임, 이른바 소비 업그레이드 액션 플랜이 있습니다. 세금과 금융 혜택을 비롯한 해외 진출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플랫폼 기업들도 적극 가세하며 많은 중국산 브랜드가 소비자와 만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글로벌 브랜드와 견주어도 아쉽지 않은 중국 브랜드 제품의 상품성이 좋아진 것도 국조 소비 현상의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전통을 소비로, 소비를 문화로 전환하는 흐름, 단순한 유행이 아닌 경제 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이제 중국의 소비 트렌드는 건강과 지속 가능성으로 다시 한번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가격과 기능만 따지지 않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중국은 이 새로운 소비를 이제 신소비다라고 카테고리를 새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대두되는 게 지금의 MZ세대는 나의 얼만큼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해시태그 양생. 몸과 마음을 기르고 생명을 보존한다는 뜻인데요. 이를테면 웰빙, 웰니스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웰니스 전문 음료 기업 비사는 양생 트렌드에 발맞춰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매운 음식과 잘 어울린다는 어떤 컨셉을 갖고서 소비자들이랑 계속 소통을 합니다. 실제로 샤옹수에 저희가 쇼폼이나 아니면은 그 조회를 해보면은 저희 음료와 불닭과 같이 먹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떡볶이랑 같이 먹는 장면, 그리고 한국 음식과 잘 어울리는 음료, 한국 음식과 잘 어울리는 음료로서 잘 세팅이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포지셔닝이라는 게 어떤 음료를 어떤 상황에서 먹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有看到出了这个新品，然后买了这一款试了一下，因为很适合夏天，酸酸甜甜的，然后还有碳酸的味道，所以就是喝过一次之后就喜欢上了，然后也会经常路过这里的时候就会买。 저칼로리 콜라겐 제품으로 중국의 2030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회사는 진출 1년 만에 160만 개를 팔아치웠고 재구매율을 32%로 끌어올렸죠.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 중상층에 대한 어떤 수요의 고급화 그리고 건강한 제품, 건강한 식품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 그 브랜드 세팅부터 제품 디자인까지 저희는 이제 중국향 제품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름다움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건강 뭐 이런 수요들을 갖다가 종합을 해서 제품 개발을 했거든요. 아마 중국에서 통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현지에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최신 소비 트렌드에는 브랜드의 신뢰도와 철학도 중요해졌는데요. 최근 중국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매장입니다. 친환경 소재 원재료부터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용기까지 친환경은 이 브랜드에게 있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采用环保的一些措施来帮助品牌实现可持续发展的一个目标。那比如说原材料方面呢，我们会持续关注那个最新动态的环保材料的一些运用。比如说我们的 PCR 的运用，我们这个减速的运用，整个工厂采用屋顶太阳能的这个布置。那我们目前使用能源30%是能够使用绿色的这个太阳能来实现工厂的这个用电，来减少对环境的污染，实现可持续再生发展的一个目标。 이제 친환경 소비는 기업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요구하는 필수 기준이 되었습니다. 环保的产品会让人更加的放心，也觉得产品更加靠谱。用在身上，会让人就觉得更加绿色安全一些。现在的话会更看重它是不是绿色天然的，因为现在要直接接触皮肤，如果它是健康的会更好一些。 대나무 칫솔, 저탄소 제품. 중국의 소비자들은 친환경이라면 조금 더 내도 좋다고 말합니다. 消费者未来
联想到我们拓区这个品牌的时候，它会给我们画上一个等号。那这个等号是什么？就是我们选用的天然原料，我们植物的活性物，我们更加有效的功效，以及说我们天然的这个自然主义香氛，它能够给它带来的情绪的这个疗愈的价值。 소비는 이제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된 거죠. 소비의 본질은 시대에 따라 변화합니다. 과거에는 가격과 기능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자신의 삶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국 소비자들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해시태그가 도시를 바꾸고 국조 브랜드가 문화적 자부심으로 자리 잡으며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소비 패턴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비단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웃 국가로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과 초개인화 기술로 무장한 중국 기업들이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전환의 현장을 함께 보시죠. 기회의 중국 2부, 혁신하는 중국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